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한 17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고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게 되면 내가 자질 있냐,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부터 해야 되냐,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만 이런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그러면은 베리타스에는 똑똑한 학생들만 와서 저렇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 신림동에 4개 학원 정도가 있는데 2개 학원은 학생이 없으니까 학원이 아니고 1개 학원이 이제 건너편에 있는데 우리보다 수강생 수는 적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제 확보하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만한 성과를 낸다. 이 부분은 대단히 힘들어요. 우리가 전체 수험생의 절반을 우리가 배출합니다. 전체 합격생. 그러면은 이런 학생이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러면 저 학생들 빼고 나머지는 하위권으로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차석도 보면 전부 우리 학생들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일반 행정 중에 9명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절반 정도 가져오는데 상위권은 우리 학생들이 전부 있고 그다음 하위권을 막혀서 가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성적이 높게 되느냐 낮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공직생활에 진입해서 차이가 생기죠. 차이가 생기니까 성적을 아주 높게 받든지 아니면 아주 어릴 때 되든지 수험기간을 최소화시켜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 길은 택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나이를 보면은 제법 나이가 좀 있죠. 이 학생은 군대 갔다 왔고 이 학생은 국립외교원 수석 학생은 92년생이라 나이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으면 그럼 학원에 와서 한 10년을 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공부를 했는데 이 녀석은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강원도 삼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혼자 했어요. 혼자 공부를. 그 4년을 한 겁니다. 4년을 하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학원으로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외대 학생인데 쟤는 아주 특별한 학생입니다. 그 오면 너 무조건 되니까 대신에 성적을 좀 노리라고 했어요. 합격은 관심 갖지 말고 성적을 좀 노려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제 표현으로 너가 손흥민 재능인데 삼척 손자 운동장에 공 찬 거나 똑같아. 학원에 무조건 되니까 최대한 이렇게 목표를 높게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수석을 했다 이런 부분은 대단한 성과물입니다. 이게 학원의 힘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학생이 계속 강원도 삼척에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하염없습니다. 그 본인이 이제 한계를 느낀 거예요. 한계를 느끼고 학원에 오니까 성과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학원에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다음 이 학생들은 04년이니까 04년이면 완전히 아가들입니다. 아가들이 예전으로 치면은 급제를 한 거예요. 최연소 급제.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 인물 보면은 최연소 나이로 급제를 하고 이런데 그런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은 공직을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졸업을 하고 시작을 하겠죠. 이 학생은 학교가 2년씩 이렇게 남은 겁니다. 복학해가지고 2년 동안 다녀요. 그러니까 학점이 이제 졸업하기는 좀 부족하니까 계절학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공직으로 가는 데는 전직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임용유예 기간이 1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2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 발표가 나면은 내년 5월에 공무원으로 일을 할 건가 말 건가 물어요. 그때부터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2년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을 마치고 도전을 한다 이렇게 하면 학교를 충분히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2년이 남았다 할지라도 학교를 마치고 공직에 이제 입직을 하게 되겠죠. 그 2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성장 속도가 좀 다를 거예요. 성장 속도가. 레벨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되니까 또래들보다는 관심 영역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성장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수석들이 배출된다. 이게 수석이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됐구나 이렇게 저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고생했다 이렇게 이 친구는 3번째 이렇게 도전해가지고 된 친구입니다. 저 친구는 왜 이제 수험기간이 길어졌는가 하면은 다음번에 한번 이런 무대에 좀 올릴 거예요. 주변에 너무 마당발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선배도 되게 좋아하고 후배도 되게 따르고 가족 간의 우애도 엄청 이제 강하고 이렇게 되니까 수험생활은 밀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한테 시험 준비하면서 보낸 게 선생님 원래는 꼭 제가 대업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보냈어요. 그래서 수석을 꿰찼는데 이런 수석들이 학원에서는 그냥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저런 학생이 나올 거라, 아, 저놈이 수석했구나, 제가 열심히 하더니 수석했구나, 이런 정도인데, 밖에서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학원에 오면 그만큼 합격이 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다 우리가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 이 학생들이 있는 거죠. 내 옆에 공부했던 학생이 수석 합격생이에요. 그럼 나도 알게 모르게 도움을 되게 많이 받는 겁니다. 또 내 옆에 공부했던 우리 팀원 중에 최연소가 나왔어요. 그럼 그 학생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생활 태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점검을 하는 겁니다. 우빈이처럼 절제를 한다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내 생활이 흩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절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생활이 이제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밖에서 하게 되면은 그 표준을 유지하자면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아요. 전부 다 노는데 나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학원에는 전부 다 열심히 하니까 논다 이 부분이 되게 어색해요, 이게.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그래도 저희들이 40개월 견딘 게 다 같이 하니까 그래요. 다 같이 하니까. 다 같이 하면 힘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표준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수험기간의 장단이다, 성적의 향상도다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학원에 오시는 게 거의 제가 볼 때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이따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90명이 합격을 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죠. 선발 인원이 줄어든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대 비중을 좀 보세요. 일반 행정 40명 중에 예전에는 서울대가 한 28명 이렇게 됐었어요. 12명이 다 이런 부분이고 학교가 다양해졌습니다. 그 다음 재경직도 보십시오. 예전에는 합격생이 한 24명이다 이렇게 하면 서울대가 한 20명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절반이죠. 그 다음 국립외교원 보십시오. 국립외교원 서울대가 6명밖에 안 됩니다. 국제통상, 그 다음 입법고시, 여기도 서울대 비중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죠. 아주 어려운 시험인데. 여기 뭔가 하면은 서울대 연고대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는 로스쿨로 많이 빠지고 있다. 이제는 가면 안 되는데 이따 조금 더 얘기할 겁니다. 아직은 기회예요. 아직은. 상위권들이 로스쿨로 다 빠졌기 때문에 입시의 문과 상위권은 공동화 현상이 있듯이 고시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난 한 3년 그런 현상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년 정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진입을 학생들이 막 합니다. 고시로 로스쿨로 가도 이제는 장래가 예전처럼 탄탄하지 않다 이런 인식이고 CPA 대봤자 지금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도가 조금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작년에 들어왔고 재작년에 들어왔고 올해 들어왔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표현으로 치면은 되게 관운이 좋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고시가 되자면 관운이 좀 따라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 시기상으로는 적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아마 내년 후년이 되면 이게 또 분위기는 확 바뀝니다. 확 바뀌기 때문에 우수자원이 또 몰려요. 그때는 치열하게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진입을 한다 이렇게 하면 하루보다 빨리 진입을 해서 공부를 빨리 끝내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도전할까 말까 이런 부분인데 문과는 그대로 졸업하는 게 제일 큰 리스크입니다. 그대로 졸업하면 안 돼요. 뭔가는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 실력을 쌓는 방법이 공부를 통해 실력을 쌓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고 바른 길이죠. 붙으면은 대한민국 상위 1%에 해당되는 거죠. 저게 제 표현이 아니고 논문의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에 3억 가는 집이 이렇게 해서 논문이 있어요. 연세대학 교육학과 선생님인가 사회학과 선생님인가 논문을 썼는데 상위 1%에 진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의를 해서 1% 지위를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게 3억 가는 집이에요. 그 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뭐 공무원이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하는데 그건 7급, 9급이나 그걸 공무원으로 표현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그 다음 뭐 연봉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판검사 연봉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거는 연봉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연봉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억 원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도 연봉이 궁금하면은 야근 좀 하면은 그래도 1년에 한 6천만 원 받으니까 적지도 않아요. 적지도 않고 대한민국 상위 1%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면은 상한이 열리는 겁니다. 어떤 도전이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컨대 여러분들이 대기업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생애 전소득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3억 원 소득이 훨씬 많습니다. 퇴직도 늦게 하고 연금이 계속 나고 이렇게 되니까 삼성 들어가면 몇 살까지 버티겠어요? 문과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도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 50대 초반이면 거의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인생이다, 그 다음 설계다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대기업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핵심 자원이 되니까 이걸 발판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학생들 어제도 이제 상담 학생이 자기는 꼭 시장에 한번 도전해야 되니까 고시를 꼭 붙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방향이 맞아요. 그 방향이 가능성을 이제 제한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고, 이제 우리가 성공했을 때는 고민이 없어요.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타격이 있죠. 경제적 손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82만 원, 85만 원 이렇게 종합반 밀어내야 돼요. 손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휴학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사회진출이 그만큼 지연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게 결정적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한 달에 한 80만 원 지출한다 이 부분이 결정적인가?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도 실패를 했을 때는 꿈은 접어야 돼요. 고시를 도전하는 학생들이 내가 직업을 위해 도전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뭔가는 안에 뜨거운 부분이 있어요. 뜨거운 부분이. 뭔가는 이걸 바탕으로 내가 대한민국에서 뭔 일을 하겠다. 그건 꿈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의 실패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생활인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건 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고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는 진로를 보면은 은행 가든지 금감원 가든지, 안 되면은 감수하겠다 이렇게 하면 7급을 하든지, 외견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코트라 가든지 국정원 가든지. 요즘 우리 국정원 많이 가던데, 국정원 지난번에 그 신입 학생들 중에 우리 학생들이 한 65%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국정원 몇 명 선발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기밀이어서 외부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학생들 오면 내가 물어보면은 저 앞에 얘기를 하죠. 우리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안 되면 열심히 해서 이쪽으로는 가야 돼요. 그 다음 로스쿨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로스쿨은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늦었어요. 지금 가게 되면은 평생을 초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경쟁이 아니에요. 초경쟁을 해야 됩니다. 5급 시험이 바뀌었죠. 이제 선택 과목이 폐지가 돼서 4과목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시험 과목이 이렇게 바뀌니까 수험 기간이 짧아졌어요. 신규 진입자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가끔 이제 재능 있는 학생들이 7급을 먼저 해보고 5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구조는 성립이 안 됩니다.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올라간다 이 부분은 불가능해요. 불가능이고, 그 다음 나는 7급을 하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계획도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7급이 5급하고 시험 과목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5급 학생들은 놀이터입니다. 7급만 해서 7급을 낸다 이런 학생은 되게 드물어졌어요. 옛날엔 시험이 완전히 다르니까 5급을 할까 7급을 할까 초기에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과목이 똑같으니까 5급을 열심히 하고 5급 2차 시험을 보고 그 지식으로 7급을 받으러도 충분해요.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은 7급에 대한 생각은 버려버리시고 5급에 도전해서 열심히 해보고, 혹시라도 안 되면 B플랜으로 7급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로스쿨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빠져버렸네. 로스쿨은 지금은 진입을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로스쿨을 내가 진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B플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건 졸업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재학 중에는 고시를 통해서 1차적으로 길을 열고, 여의치 않는다 이렇게 하면 로스쿨에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지금 시기는 좀 맞아요.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매년 변호사 반이 있는데 변호사를 한 300명 정도 배출합니다. 근데 그게 작년부터 취업이 원활치가 않아요. 안 된다 이런 부분까지는 아닌데, 원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회사에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애가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로스쿨 가서 한 2년 학부 졸업하고 3년 또 하면 5년을 흘러버리니까 그동안에 한 10,000명 정도 가까운 변호사가 또 배출이 돼요. 그럼 지금보다 환경이 더 악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지금 B플랜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자질이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아까는 우리 우빈 합격생이 대략적으로 얘기한 부분입니다. 현재 내가 평가했을 때 필체 점수가 몇 점인가 이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시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목표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도 따져보면은 일단은 고시를 하기 위해서 재능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공부 재능이. 근데 저 재능을 본인이 속한 학교로 판단하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지방대학이니까 안 된다 이런 부분인데,
작년에 한동대 학생이 6개월 만에 외모고시가 됐어요. 한동대학 학생이. 그전에는 부경대학 학생이 부경대학을 졸업하니까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27살에 고시하러 갔어요. 그 학생이 2년 만에 재경직 시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레벨이다 이런 부분은 아주 어릴 때 정서도 불안할 때 그때 단기 성과물로 이렇게 대학이 정해지는 것이지 고시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작년에 합격생 중에 하나는 한국예술종합대학 한예종 학생이 또 외모고시가 되고 전남대 공대 학생이 일반 행정이 됐는 걔가 4등으로 됐습니다. 홍익대 또 건축학과 여학생이 그 학생이 2년 만에 시험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속한 학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봐서 내 고시에 대한 뜻이 있다 이렇게 하면 도전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대신에 그래도 피서 적응성이다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고 진입하는 게 본인 의지에 대한 안정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방법이 기출문제를 자체 풀이하는 방법이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저 방법을 여러분 주변의 합격생이나 주변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잘못된 방법을 제안을 해요. 뭔가 하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90분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에 풀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은 여러분 공부에 이렇게 역량이 그 시험에 맞게 올라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 치면은 손흥민이 훈련받지 않은 자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역량이다 이런 부분이 테스트가 기초적인 부분만 되는 것이지 세밀한 부분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풀 때 시간은 구애를 받지 마세요. 시간은 구애받지 마시고 한 5문제 풀었더니만 오랜만에 머리 돌렸더니 머리가 띵하다 이렇게 하면 쉬세요. 그냥 대신에 시간은 기록해둬요. 5문제 푸는데 10분 걸렸다 이렇게 하고 커피 마시고 또 엄마하고 얘기도 하고 유튜브도 좀 보다가 이제 좀 컨디션 돌아왔네 이렇게 또 10문제 풀어보고 10문제 푸니까 더 힘드네 내일 나머지 풀어야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풀어서 총 시간이 한 120분 정도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풀어야 됩니다. 편안하게 풀고 그 다음에 과목별 점수 기준입니다. 저게 언어 상황 자료 해석 이런 부분인데 아까 우빈 합격생이 얘기한 대로 자료 해석은 빵점이 나와도 괜찮아요. 자료 해석은. 이거는 풀지 마세요. 풀지 마시고 언어하고 상황만 풀어보세요. 그런데 나는 풀기 싫다 이렇게 하면 언어만 풀어보세요. 그래서 크기를 따지면 정상적인 학생이면 언어가 이만큼 상황이 이만큼 자료는 이만큼 나올 겁니다. 크기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그럼 점수로 따지면 몇 점 나오면 이제 합격할 수 있는가 해서 진입 가능한 점수 이 부분인데 저게 이제 수치화되는 거죠. 그걸 물어보면 우리하고 우리 전문가들하고 밖에 있는 일반인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학원에서는 55점 정도다 이렇게 나오면은 괜찮은 학생이 왔다 이렇게 평가해요. 이 정도 나오면은 상황 판단이 한 45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왜 이렇게 나오면은 학원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밖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이 부분을 보는가 하면은 여러분 주변 선배들한테 제가 풀어봤더니 저렇게 나왔어요. 진입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진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든지 신중하게 생각해봐. 미안하니까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학원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는 점수를 올리는데 일단은 6개월 정도는 1차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2차 공부에 집중을 시켜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필석 공부가 IQ 테스트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또 단순한 훈련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공부 역량이 이렇게 넓어졌을 때 올라가요. 예컨대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IQ 테스트 시험을 본다 이렇게 하면은 전부 한 IQ가 아인슈타인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한 200, 25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부 캐파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지난번에 조사를 보니까 초등,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중에 공부 시간이 가장 적은 그룹이 대학생입니다. 고3 때 가장 많고 고등학교 때 그 대학 가면 쭉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캐파 이렇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학원에 와서 6개월 동안 2차 공부에 단련을 하면은 한 8문제 정도 올라가요. 8문제 정도. 8문제 정도 올라가면 이게 75점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언어. 이 정도로 올라가요. 이것도 8문제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한 65점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직은 조금 부족하죠. 평균 70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비서 자체를 열심히 합니다. 당연하죠. 체력 훈련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종목에 맞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구체적 훈련을 하게 되면은
요게 또 한 4문제 정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한 85점 이렇게 돼요. 요게 또 뭐 75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거죠. 선생님들도 있고, 우리 학원에는 피셋 커트라인 예컨대 80점이면은 90점 넘는 친구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넘치가 넘쳐요. 그 친구들이 또 도와줍니다. 우리 이제 오빈 같은 합격생들이 도와줘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갑니다. 한 2문제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은 요게 한 90이 되겠죠. 90이 되고, 요게 한 85 이렇게 되면은 잘해서 한 8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이 학생이 오면은 요걸 봐요, 요걸. 아, 우리가 저만큼 성장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밖에 외부인들이 비전문가들은 보면은 이 정도 점수가 나오거나 이 정도 점수가 나와야 진입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합격률이 1차가 캠프에 들어가면 한 76%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베리타스에는 전부 다 피셋 천재들이 76%가 모여가지고 합격을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피셋이 지난번에 아니고 이번에 수석한 김성희 학생 합격 수기를 보니까 피셋이 운동이나 훈련이나 똑같아 이렇게 하는데 그 표현이 맞아요. 계속 이렇게 그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테크닉들이. 그 테크닉들을 익혀가지고 계속 훈련하게 되면은 점수가 비약적으로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내는 점수가 이 점수다 이렇게 할지라도 나 역량이 100% 투여됐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혹시라도 풀어봐서 이 정도 점수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야, 내가 대단한 학생이구나. 엄마 아빠로부터 대단히 좋은 재능을 물려받았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아, 나 점수가 너무 낮은데 주춤거린다, 이 부분은 맞지 않아요. 학원에 오면 쭉 올라갑니다. 고시 도전의 위험성 이거죠. 이제 불합격, 저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학원에 이제 합격률이 30%니까 70%는 안 되는 거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70%가 안 되니까 저건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신에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게 고시인데 고등학교로 치면 한 3등급 하면 되니까요. 3등급. 학원에 오면은 3등급 하면 내가 시험이 된다 이렇게 하면 또 관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1번은 피할 수가 없고 2, 3번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수험기간이 장기화된다,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 저런 학생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거는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우리 애들이 2번, 3번에 있으면 이건 절단해야 돼요. 절단이라기보다는 단절시켜야 됩니다. 희망이 없어요. 더 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걸 최소화하는 방법인데, 시작하고 포기할 때는 전문가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가 제가 순위를 매겼어요. 제가 1등입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그래 제가 점수를 매겼으니까 그냥 내가 매긴 점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고시생을 한 30년 이렇게 봤습니다. 사법시험 때부터. 우리가 그 사법시험 점유율이 80% 됐는데 수석 합격생 중에 8명이 우리 학원을 거쳐갔어요. 요즘 이제 법관 인사 이렇게 보면은 거쳐간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좋은 자리에 많이 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성적이 좋았으니까. 얼추 제가 한 10만, 20만 이렇게 봤을 겁니다. 한 15만, 20만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 척 보면은 시험이 될지 안 될지 걸음걸이만 봐도 아는 수준은 아닌데 1년 정도 가르쳐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은 되겠다 안 되겠다 이 부분은 뚜렷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 맡기는가 하면은 고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또 우리 애가 성실하게 공부했으니까, 좋은 대학을 갔으니까 우리 애가 잘 알아서 할 거다, 나는 관여를 되도록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 애는 뭘 압니까? 우리 애가 뭘 알아요? 우리 애는 우리보다 더 몰라요. 이 부모님들은 살아오면서 기본적인 생활의 지혜는 있습니다. 우리 애는 그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에 부모님이 같이 오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같이 모셔오시면, 영상이라도 같이 보시면은 고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이렇게 초입 단계에서 많이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학원에 오시고, 포기할 때도 저하고 꼭 상의를 하세요. 저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 애를 계속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면은 학원에 오시면 그때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려요. 원래도 한 50명 정도는 제가 포기시켰어요. 하지 말아라, 안 되니까 취업전선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서운하다, 난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타격을 받고.
그 다음 더 이렇게 많은 반응은 정말로 고맙다. 학원에서 공부를 그만 시킬 줄은 몰랐다. 정말 고마우니까 우리가 다음 B플랜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한 1년 이렇게 시켜보면은 되고 안 되고 뚜렷해요. 이거는 수적 자원이다. 상위권 자원이다. 경쟁권에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뚜렷이 나오니까 포기할 때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왜 포기를 못하는가 하면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포기가 안 돼요. 내가 원래 운이 없어서 안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고시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래도 고시 생활의 인내, 절제 이걸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생활을 못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생활을 견뎠는데 이쪽 시험에 결이 좀 다르다. 재능이 다르다. 그 많이 이제 갭이 발생하는 부분을 노력으로 메울 수 있는 갭인가 아닌가 이걸 봐서 노력으로 메울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돌아서야 돼요. 다른 쪽으로 가서 경험을 살리고 다른 또 노력을 투여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로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고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옛날 시험을 생각해요. 옛날 시험을 생각해서 한 3년을 미뤄주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은 언제인가 잘 들어야 됩니다. 언제인가 내년이에요. 내년. 2026년. 올해가 2025년이니까 내년을 합격 목표 기간을 설정하고 내가 처음 도전이자 마지막 도전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혹여 실패가 된다 이렇게 하면 후년까지 그렇게 해야 내년에 합격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요 시기보다 늦게 시작했어도 합격한 학생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 최연소 학생들이 요 시기보다 늦게 한 학생입니다. 걔는 1월 달부터 왔으니까요. 그 다음 조금 빨리 한 학생이 10월 달부터 했고 이게 예외인가 또 그 학생들 보면은 또 학생들이 또 반론은 되지도 않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걔들은 서울대 학생이니까 뭐 됐지 뭐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한동대 학생이 됐어요. 그럼 거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시험을 내년 되겠다 이 목표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원래 그 04년 학생이 둘 다 된 학생이 본인도 될지 몰라요. 그 2차 시험을 보놓고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다가 발표가 났는데 자기 이름이 있는 겁니다. 문자를 받아요. 원장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제가 합격했어요. 면접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당황하는 문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시험 기간이 길다 짧다 이 부분을 가늠할 필요는 없어요. 내년 내가 꼭 돼야 되겠다. 이 결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안 되면 후년에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포기해야 돼요 스스로. 근데 다만 근소하게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소하게 안 된다. 그러면 학교 돌아가서 이어가세요. 학교 돌아가서. 그냥 학교 다니면서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근소하게 안 되면은 그 얘기는 모든 과목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4과목 중에 3과목은 넘었는데 한 과목이 펑크났다. 그러니까 이것만 배우면 되니까 본인이 자력이 생겼어요. 그때는 학원에 의존할 필요 없이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 공부를 하도록 충분합니다. 이제 작년에 그 외모고시 수석했던 학생이 그 학생도 수험 기간은 좀 길었죠. 뭐 31살 학원에 와서 한 3년 6개월 이렇게 했으니까 그 학생이 공부를 포기하겠다고 저한테 온 것이 한 3번 정도 돼요. 시험에 이제 1차 안 됐을 때, 그 다음 1차는 되고 2차 안 됐을 때, 그 다음 또 1차가 안 됐을 때 이렇게 왔는데 제가 강력하게 만류했어요. 그 학생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석되기 전에는 정말로 그만두려고 왔어요.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되니까 가세가 갑자기 힘들어지고 그렇게 수험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곱이 넘겨야 된다. 계속 잡았어요. 그 학생을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 정도 되면 보입니다. 잡았더니만은 이제 1차도 이렇게 되고 수석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느낌은 그 학생도 본인이 시험이 되겠다, 못 되겠다 이 느낌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확인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확인받으려고. 본인이 이제 자꾸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나 수험생활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오는 것인데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을 고를 해야 될지 스탑을 해야 될지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니까. 그때는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하시고 그 다음 격차 크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적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공부 여건은 최소한으로 조성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여건을 해결해야 됩니다. 가끔 내가 알바하면서 될 수 있나 이런 부분인데 불가능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할래요 이런 부분인데 그거 불가능해요. 직장 다니면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올해도 우리 학원에 2명이 나왔죠.
7급을 다니면서 한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은 고시하다가 간 학생들입니다. 근소하게 떨어졌는데 수험생활 길어지니까 너무 힘들고 집안에 계속 정직 지원 받는 것도 죄송하고 하니까 7급 시험 된 김에 가서 꿈을 버릴 수 없으니까 공부를 이어간 학생이고, 그런 경험이 없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는 학생이 경제적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 여건으로는 시험 안 됩니다. 엊그제도 같은 이 학생인데 제가 표현을 요즘 애들이 철이 잘못 들었다,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은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이 등록금 대준 것도 감사하다, 내가 고시를 하겠다고 또 경제적 지원을 더 받는 부분이 너무 죄송하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루트를 개척하는가 하면, 그럼 제1순위에 경제적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루트를 찾습니다. 그 도서관에 혼자 하거나 아니면 학교 고시반에 가거나 이런 부분인데요, 수험기간은 무조건 장기화됩니다. 학교 고시반에 예컨대 연대, 고대, 성대 고시반에 활성화되어 있죠. 여러분 합격하는 선배들의 연령대를 한번 보세요. 29, 30, 31, 32입니다. 학원에 오면은 아까 우리 우빈 합격생이 표현했듯이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이런 표현을 하죠. 내 수험기간이 2년 6개월은 너무 길어서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극명하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내가 부모를 대변해서 말을 할게,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건 너희들이 돈을 절약하는 부분이 아니고 수험기간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시험이 되든 안 되든 열심히 노력해서 후회 없이 해서 성과를 내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이걸 원하는 거지. 그 비용을 얼마나 아끼겠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하면 비용이 0이 됩니까? 학교 도서관에 하면 비용이 0이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학원에 한 80여만 원 드는데, 그러나 저 학교에서 하면 한 40만 원 든다. 40만 원 1년 모아봤자 3억 원 월급, 한 달 월급입니다. 그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그러니까 위험한 쪽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위험한 쪽으로. 빨리 끝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고시 도전에 적합한 학년 1학년은 하면 안 됩니다. 해도 시험이 안 돼요. 시험이 안 되니까 1학년은 대학생활을 충분히 즐기고, 오늘도 1학년은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또 1학년 하나가 오늘 4시에 상담이 잡혀있네. 그 지인을 통해서 저 상담을 꼭 요청해가지고 제가 안 받을 수도 없고 했는데 1학년은 열심히 오세요, 열심히. 1학년 오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그럼 고시 공부할 때까지 뭘 하고 오면 좋은가, 이런 부분인데 잘 들어요. 혹시 1학년에 있으면은, 또는 2학년인데 아직은 고시 공부에 대한 결심이 조금 덜 돼서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하겠다 할 때, 그때까지는 뭘 하고 오면 되는가 하면은, 이건 정말로 잘 들어야 됩니다. 뭘 하고 오면 되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세요. 고시 관련 내용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열심히 놀고 와요, 열심히. 그 노는 에너지가 다 없어질 때, 그 이제 실컷 놀았다, 이제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제로 상태로 오세요, 제로 상태로. 그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가 쉬워요. 그 뭔가를 이렇게 칠을 해온다, 본인이. 왜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은 1학년 때 시작을 한다 하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고시를 위한 에너지 총량이 있어요. 에너지 총량을 초기에 이렇게 많이 흘려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하기 때문에 고시는 에너지가 충만할 때, 그때 딱 와서 에너지가 충만에 비례해서 성과로 이어져야 돼요. 성과로. 이거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정작 힘을 내야 될 때 힘을 못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은 해도 안 되니까 절대 하지 말고, 그 다음 2학년이다. 2학년이 이 자리에 와 있다, 또는 영상을 본다, 이렇게 하면 해야 돼요. 고시 고관여층이 됐습니다. 그 여학생들 그대로 두면은 나름대로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하게 되면은 고시 수험기간만 연장이 되는 거지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근데 애매하다, 고시 공부하려니까 너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기는 좀 싫고 완전히 놀자니까 또 애매하다, 이렇게 마음이 중간에 있으면 그냥 놀아요. 그냥 놀다가 노는 거 지겹다, 이제는 내 인생 이러다 뭐 큰일 나겠다, 이런 결심이 들면은 늦어도 3학년 때까지는 와요. 3학년 때까지. 4학년 온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임박하죠. 근데 4학년이 지금 한다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은 취업을 하고 내가 고시하다가 2, 3년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4학년 전에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졸업한 다음에 온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졸업한 다음에는. 왜 그런가 하면은, 졸업한 다음에 오는 경우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고시 합격생의 지위가, 이 부분이 본인이 평생 달려가도 도달하지 못할 지위가 있다,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뭘 하겠다 이렇게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오는데 돌아갈 직장이 있으면 오되 직장을 버리고 오겠다. 이거는 비추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어릴 적 인재들이 합니다. 얘들이 꿈을 이렇게 쌓아와요. 그래서 늦어도 2학년, 3학년이 되면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직장생활 하다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 이런 경우는 그 또래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에 이렇게 생활을 편안하게 하다가 뒤늦게 철이 든 겁니다. 뒤늦게 철이 들었는데 그 철드머 정도가 어린애들보다 못해요. 고시의 뜻이 강한 대학교 2학년, 3학년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 있는 거지 그 객관적 부분을 본다 이렇게 하면 될 정도로 안에 알맹이가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5년, 6년 동안에 우리 통계를 내보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와서 합격한 학생이 5년 동안에 한두 명이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28, 29, 30인데 나 직장생활에 염증을 느꼈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 내 시기가 지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걸 거스르겠다 이런 부분은 시험은 성격에도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언제 이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까지 왔고 영상을 본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데 뭐 휴학을 했다 이렇게 하면 뭐 당장 달려와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를 다닌다 이런 부분인데 그건 기말이 남아있죠. 그 기말이 남아있으니까 기말 때까지는 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와요. 바로 여러분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역산을 해요. 역산을 내 도전이 1차는 내년 3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시험이 되고 2차 도전은 7월 초가 마지막이고 이렇게 역산을 하면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역으로 정해집니다. 절대로 이제 그 부모님들도 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애가 고시 공부하러 가니까 일단 여행 한번 갔다 오고 또 학생들도 친구들하고 여행 한번 갔다 오고 신림동 가면 이제 우리가 그냥 험한 데로 들어가니까 군대 가듯이 뭔가 사전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방학하자마자 달려와요. 방학하자마자. 왜 그런가 하면은 학원에 일주일이면 경작으로 치면 미시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거기 일주일이 더 있으면 경작이 거시가 끝나는 겁니다. 학원에 2주일이면 한 과목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개강을 1월 5일 날 한다 이렇게 전제하는데 여러분 1월 5일로 오는 것과 10월 20일로 오는 것이다. 플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년 1차 합격률이 확 바뀌어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럼 12월 20일 날 와서 1차가 됐다 이렇게 하면은 고시 플랜 세우기가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 잘못해서 그냥 방학 때 시험 하고 내년 시험은 시험 삼아 봐야지. 요렇게 하는 게 제일 나빠요. 요렇게 하는 게. 시험은 아직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1차다 이런 부분은 재능에 따라서 3주 만에 되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시간을 의미 있게 쓴다 하면은 3달이면 충분하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지금 시간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학하면 무조건 달려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군대 문제 3월 중 한번 얘기하면은 그럼 1, 2월은 내 혼자 하고 3월에 와봐야지 1차 시험을 끝내고 그 학생들이 1차 시험은 진작에 준비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스터디 카페에서 조금 하거나 좀 짬내가지고 좀 풀거나 기출문제 한 3년치 풀었어요. 그냥 시험장 분위기만 익히려고 이런 태도가 제일 나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군대 문제는 개인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시행착오입니다. 지금 이제 10월이 지나갔죠. 지금부터 1차 준비만 전념하겠다. 이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학원에 와서 준비를 해야 돼요. 학원에 준비하면은 1월 달까지는 저희들은 무료로 다 지원해 주니까 학원에 체계적으로 초반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합격하면은 예비선언 합류하는 것인데 그 다음 여기에 합격하면 3선언 합류하는 것인데 큰 의미는 있지는 않습니다. 시험이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2차를 올리느냐 이런 부분이 버거우니까 일단은 원래는 기말고사를 충실히 준비하시고 방학을 마치면 바로 오면은 여러분은 전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는 윈터스쿨을 보낼지 피체 캠프를 보낼지 계획을 따로 잡아줄 테니까 이거는 10월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거는 조금 설명드리면은 현재 3개월 특별관리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은 무료로 진행을 해요.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무료로 진행하는데 저게 이제 왜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가 하면은 이 시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엄청 중요한데
학생들의 이 시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의 인식이 내년 시험이 임박하니까 이 시기는 어차피 틀린 시기 아닌가 이렇게 잘못 판단한다는 거죠. 이 시기가 엄청 중요해요. 이 시기를 잘 보내서 1차 시험이 되는가 아니면 1차 시험이 안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남은 수험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큰 겁니다. 예컨대 원래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 1차가 됐다 이렇게 하면 2차를 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혹이 안 되더라도 거기 드러난 데이터들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과목은 조금 남았고 이 과목은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걸 전제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데 만약에 내년 1차가 안 돼버린다. 1차를 진작에 준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후년이 첨도전이 돼요. 그럼 여러 가지 시험장의 변수에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시험을 내년 시험 1차로 무조건 붙고 2차 시험은 진지하게 경험하되 하늘이 도와줘서 되면은 너무나 좋고 안 되면 그때 드러난 데이터로 후년을 준비하면 마무리가 수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오시고 오면은 피셋 캠프로 들어가게 됩니다.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피셋 캠프로 들어가면 여기는 작년에 우리가 특별관리원에서 10,000명 정도를 피셋 캠프로 넘겼는데 34명이 됐어요. 1차가 34명이. 그러면 이 학생들 1차 된 다음에 특별관리반 상기로 들어갑니다. 생초시 학종 목표 120일 몰입반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생초시로 붙었던 04년생들이 조반으로 들어갑니다. 그 뭣도 모르고 막 합니다. 뭣도 모르고 학원이 시킨 대로 막 해요. 막 하다 보니까 시험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막 하다가 시험이 안 됐다 이렇게 하면은 정규 종합반으로 가면은 훨씬 앞선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어떤 루트로 내가 수험생을 시작하는가 이런 부분들로 시작점이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 다음입니다. 소수 정예는 특별한 연고가 없으면 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국제통상이다 이런 부분이 의학을 내가 외국인처럼 한다 이런 상태가 아니면은 굳이 그 다음 교육행정이다 이런 부분도 특별한 전공 연계성이 높다 이렇지 않으면 택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도 5급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고시가 된 건데 넓은 데 가서 경험을 다양하게 쌓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요. 좁은 데 이렇게 묶여 있는 것보다. 그 다음 재경직을 할까 일행을 할까 이런 부분인데 저거는 가슴이 지금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재경직이 되면은 간지가 나죠. 간지가 나니까 나 재경할란다. 특히 남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막상 해보니까 나는 적성이 일행이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바꾸면 되니까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슴이 시키는 대로 나는 재경을 향해서 가슴이 뛴다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하시고 하다 보면 충분히 진로가 결정됩니다. 국립외교원 학생들입니다. 이 외국어 통과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외국어를 통과하는데 내가 생전 처음 하니까 1년 이상을 이 외국어만 해야 되겠다 하면은 진입 부적격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외국어를 대학에서 했다. 중어중문학과다. 스페인어다. 아니면은 외고를 나가서 내가 외고에서 이 외국어를 했다. 이렇게 하면 이 외국어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으니까 그 학생들은 국립외교원 적정하고 진입이 그렇지 않으면은 이 외국어를 하는데 1년 정도 걸려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자격을 갖추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봐야 돼요. 대신에 이 외국어를 현재는 통과를 못했지만은 내가 그 전에 했던 경험이 있고 자격은 없다. 그런 학생들은 병행을 하면 됩니다. 이 학생들 특히 또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외국어가 없기 때문에 이 외국어를 취득하고 내가 진입을 하겠다. 이건 비추예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외국어를 하는데 하루에 12시간을 외국어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하루에 서너 시간 이렇게 하면은 외국어 필요한 시간 정도 공부량 확보되니까 나머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외국어는 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자격이 나머지 공부는 진도가 있어요, 진도가. 3월에 해야 될 공부가 있고 6월에 해야 될 공부가 있는데 외국어 하나 때문에 하루에 서너 시간 때문에 이 진도를 다 놓쳐버린다.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죠. 그래서 외국어 통과가 안 됐다. 이런 학생들은 와서 공부를 하면서 병행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거를 갖춰내라고 진입이 늦었다. 이 부분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원래까지는 통과 못할 것 같아요. 내년 시험은 국립외교원을 못 볼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도 잘 들어보세요. 그 학생들은 이거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 학생들도 이 외국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 시험을 보지 않는다. 이 선택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외국어 없으니까 내가 시험을 못 보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학생들은 이 외국어 성적이 안 되면은
국채통상으로 보세요. 5급의 국채통상으로. 국채통상으로 보게 되면은 커트라인이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국채통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들어야 돼요.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1차 시험에 대한 합격 경험을 쌓으라는 거예요. 쌓고 그 다음 2차가 국립외교원의 경제학, 국제정치, 국제법인데 국채통상 과목이 일치하는 과목이 두 과목이나 있어요. 경제학하고 국제법 일치합니다. 그리고 2차 기간에 이 두 과목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합격하는 경험이 나오게 되면은 내년에 국립외교원 할 때는 국제정치 한 과목만 더 경험을 쌓으면 되니까 대단히 의미 있는 경험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통상 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국립외교원 이 외국어가 없기 때문에 내년 시험을 보지 않고 건너뛰겠다 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절반 정도 경험은 쌓아야 돼요. 커트라인 1차는 비슷하니까 1차 합격하는 경험이 생기고 2차는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이 일치하니까 그 경험을 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만연히 1차 진입 과목 때문에 내가 3월까지 4월까지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 이렇게 하면은 내년 되기가 힘들어요. 내년 후년에 되기 힘드니까 경험은 진지하게 쌓아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또 충분하고. 합격생 부분인데 25년으로 나중에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24년에 25년이나 데이터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 보면은 20살에서 24살까지고 이거는 25살에서 29살, 30살 이렇게 되죠. 30살 넘어서도 상당히 비율이 있죠. 그러면은 서울대 연고대 상위권 학생들이 여기겠습니까? 여기겠습니까? 양쪽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고시는 최소한 3년 해야 된다. 어떤 선배는 5년을 했다. 이렇게 해서 말이 많죠. 말이 많은데 이 기준은 학교 기준이 아니고 학원에는 2연령대입니다. 학원에는 2연령대이고 학교는 이거예요. 학교에는 30살에 돼도 장하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우빈 이 친구도 지금 2년 6개월 걸렸는데 되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되게 오래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차이. 그래서 요 그룹의 학생들이 학원에 오면 1년대로 되고 학교 고시반에 한다 1년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길을 택할까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본인이 결정하겠지만 왜 굳이 이리로 가느냐.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그 세월을 낭비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고시 공부를 1년 더 하면 기회비용이 여러분 1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 1억이에요. 연금, 승진, 못 받는 봉급 이렇게 치면 1억입니다. 근데 학원에 오면은 추가되는 비용이 혼자 하는 것보다 한 400 정도 들 겁니다. 혼자 하는 비용보다. 그게 뭐 대수예요. 시험이 빨리 되는 게 중요하죠. 시행착오입니다. 1번에 목표 기간을 오래 설정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2번, 3번 해보고 잘 되면 할란다. 진입하면 안 돼. 고시 공부가 해보고 잘 되겠습니까? 아까 우빈이처럼 경제학이 약하니까 나는 넘어서야 되겠다. 나는 베이스가 없으니까 넘어서야 되겠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시 진입 동기가 좀 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학교 다니면서 하겠다. 수험기간만 연장이 됩니다. 고시반에서 한다. 최소 4년, 5년. 인강으로 하겠다. 불가능. 단가반으로 한다. 불가능. 그 다음 8번, 9번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쪽에 내가 어느 쪽 한 길이라도 가면 안 됩니다. 이건 1년차 이상 경험자들인데 대상은 아니겠지만은 수험기간은 2년 이상 되어 간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점검을 좀 해야 됩니다. 뭔가는 지금 벗어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비슷합니다. 스터디를 하지 않는다. 고립돼 한다. 단가만 한다. 예보 자격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고시 합격에 얼마나 필요한가? 2, 3년이 필요하다. 이건 부모님 세대. 옛날에는 고시가 과목도 엄청 많고 1차 붙으면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를 2번 줬죠. 그러니까 1차는데 몇 년 걸려요. 1차 붙으면 원래 안 되더라도 내년 2차 되면 되니까. 그 옛날의 시험은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지식이 얼마나 축적됐는가. 과목도 엄청 많고. 지금은 공부 역량에 대한 평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량이 뛰어나면 6개월이고 그 다음 조금 더 하면 10개월이고
더하게 되면 1년 6개월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6개월이 됐다 이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 고시학력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내년입니다. 내년. 아까 말씀드린 내년, 안 되면 후년. 후년 지났는데 우리 애가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데이터를 봐야 돼요. 얼마나 차이로 지금 안 되고 있는가. 데이터를 봐가지고 격차 크다 이렇게 하면 지원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좋아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립된. 1번에 집 근처에서 인강으로 독학한다.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이건 주관식이니까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왜 저렇게 하냐. 대학을 저렇게 가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대학은 객관식이니까. 피드백이 바로 돼요. 주관식 안 됩니다. 뭐 내가 나를 채점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 신림동에서 단가반 들으면서 스터디를 한다. 이것도 여러분하고 누가 스터디를 해주겠어요? 해준다면 이상한 사람이 하겠죠. 이상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3번 주의해야 되면 학교 고시반으로 간다. 학교 고시반은 그냥 독서실이랑 비슷합니다. 거기 가서 인강을 하게 되는데 선배들이 이렇게 되니까 거기 있는 겁니다. 선배들이 되니까. 근데 선배들이 되는 질을 한번 보자. 연령을 보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그 고립 부작용, 심리적으로 우울하죠. 공부가 이렇게 강도가 약화되는데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2번, 3번. 그 다음 4번 이런 부작용, 5번. 이 부작용이 3번에서 많이 발생하죠. 학교 고시반에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고시반에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이무기 선배들이 뿜뿜합니다. 야, 새내기 왔구나. 내가 공부를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는데 모든 걸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보여요. 합격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실력은 이렇게 높아 있는데 아직은 또는 내년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실력은 높고 에너지는 약화되어 있고 생활은 무너져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이 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유도할 수가 있죠. 뭐 의도한다 이 부분은 아니고. 근데 학교 고시반은 선회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뭐 너 안 보지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학교 고시반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잘못된 길로 계속 들어가요. 뭐 저 선배가 한 5년 했으니까 나도 뭐 내년은 당연히 안 되겠네. 5년도 안 돼도 여유가 있네 이렇게 돼요. 사람 마음이. 뭐 또 간단히만 단가로 갈까 종합반으로 갈까 이런 부분인데 지금 단가생이 거의 없죠. 다 종합반으로 오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5번을 보겠습니다. 뭐 돈이다 이런 부분은 부차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합격 가능성입니다. 우리 학원은 종합반에는 300명인데 우리가 100명 가져오니까 2차를 우리가 한 14명 이렇게 되죠. 이제 면접에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은 절반 정도를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럼 응시생 10,000명 중에 300명이 절반을 가져오는 게 이게 7년, 8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건 상수입니다. 이건 베리타 사건을 위해서 티오가 따로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매년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9,700명이 놓고 경쟁하는 겁니다. 그럼 외부의 경쟁률이 100대 1이에요. 100대 1이고 학원에 오면은 3대 1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학원에 오면은 목표가 보여요. 아, 내가 30% 안에 들면 시험이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것이고 학원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느냐.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 비용 내가 지불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지불 안 하면은 공부가 또 낮아지고 학원에 오면은 비용도 절감되고 합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걸 왜 안 하겠어요? 학원에 오니까 내 주변에 내 동료들이 매년 수석을 하고 매년 최연소를 하고 그게 내가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연소하고 수석을 합치면은 7명이니까 거의 10%에 가까운 학생들이 대단한 스펙을 쌓는 겁니다. 대단한 성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수한 집단이 형성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서울대학 학생이 수석을 했는데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험기간이 4년입니다. 보면서 그냥 학원에 오지. 뭐 타러 저 고생을 했냐. 그 학생이 학원에 오면 수석이다 이런 부분은 간발로 정해지니까 뭐 수석을 한다 안 한다 이 부분은 뭐 원어로 치더라도 그 정도 재능이 있으면 학원에 오면 1년 안에 끝나는 학생입니다. 그 전에 수석을 했던 학생은 그 서울대학 학생인데 그 학생이 1월 달부터 해서 6월 달에 본 시험인데 그때는 떨어졌어요. 근데
평균에서 5점을 넘기는 데 떨어졌습니다. 행정학이 과락을 면해야 되는데 행정학 39점이에요. 그 나머지가 다 우수하게 돼가지고 평균 5점 이상인데 6개월 만에 시험이 이제 준비한 그때는 안 되고 그 학생 불러가지고 친구가 3명이 왔는데 둘이는 돼버렸어요. 6개월 만에 되고 이 친구 혼자 안 된 겁니다. 그 낙담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정말 잘 됐다. 난 네가 안 되기를 정말 바랐다. 내년에 수석할 거다 이렇게 덕담을 권했는데 그 다음에 수석을 했는데 역대급입니다. 2등하고 점수차가 가장 커요. 그리고 평균 컷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수석을 한 경우입니다. 그 재능이 혼자 꽃피운다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오면은 동료들이 우수하고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타건과 달라요 이런 부분은 뭐 한 6, 7년 전에 자료입니다. 지금은 다 베리타스로 오시죠. 다른 정보가 없을 텐데요. 그죠? 예. 과정을 간략히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게 뭔 말인가 잘 안 보여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이 학원에 오면 관리를 얼마나 해주나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고시를 준비하러 온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처럼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처럼 통제가 필요한 학생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맡겨요. 기본적으로 뭐 잠을 언제 깨우나요? 자는 시간이 똑같은가요? 뭐 남녀를 분리하는가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하고 그래도 성인이라 할지라도 통제를 받으면 효율적인 시간들이 있어요. 기간들이 1차 전에 2달입니다. 그때 피세 캠프에 집어넣습니다. 이때 돈이 추가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캠프라고 해서 뭐 짐을 싸들고 산속으로 가는가 그런 부분 아니고 우리 학습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통제해요. 아침 9시에 와라. 그 다음 저녁 10시에 가야 된다. 그 다음 공부할 때는 우리가 문을 걸어 잠 겁니다. 자물쇠로. 그 다음 쉬는 시간에 열어주고 이걸 안 지키면 퇴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2달은 강하게 통제를 해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스파르타스관인데 이거는 4달을 통제합니다. 4달. 이때는 매일 시험을 보게 합니다. 매일 시험을 보게 하고 시험을 응시하지 않으면 가차 없습니다. 그때는. 그 동요를 해친다 이런 행위로 간주해서 내보내버립니다.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에 6개월은 강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격생 와르르 여기서 와르르 이렇게 쏟아져요. 그런 게 이제 학원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밖에서 이제 수험 생활을 하면 왜 이제 그 수험기간이 길어지는가 이 부분이에요. 밖에서는 요게 보이는 겁니다. 요게 위에 두꺼운 글씨만 보여요. 넘버링 묻힌 부분이 보이지 않고 밖에서는 저렇게 하니까 근데 윈터스쿨이구나 뭐 가볍게 하나 보네. 예비순 하니까 내가 저거만 따라가도 되겠구나. 그 다음 예비순은 내가 따라갔으니까 여름 방학 때부터 와도 되겠네 이렇게 착각해요. 근데 대학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갔다 이렇게 하면 아마 고2 정도의 고3 과정을 마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시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겨울에 시작하면은 이미 선행학습을 주요 과목을 2과목을 해줍니다. 해치우고 그 다음 예비순환이 요 예비라는 말이 요건 1순환을 이렇게 들으세요. 고1 요걸 고2, 고3 이렇게 들으세요. 그럼 요게 고1 예비예요. 예비. 지금 이제 다가오는 뭐 예비 고1 그 중3이죠. 요 중3 때 우리 학생들이 2번입니다. 빨리 마치는 학생들은 2순환을 끝내버려요. 학원에 동영상을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항상 실강은 복습으로 들어요. 복습으로. 미리 선행을 다해서 외우면서 듣습니다. 외우면서 들어서 1순환 때 오면은 밖에 학생들이 이제 여름 방학이니까 와야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벌써 다 마쳤어요. 이 밖에서 온 학생들이 10월 말에 1순환을 마칠 때 우리 학생들이 2차 공부를 끝을 내버립니다. 끝을 내버리고 이때는 1차를 집중하면서 동시에 다져요. 다지고 이제 1차가 끝난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이 4달 남은 시점이죠. 고3이죠. 고3. 고3 때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끝내고 들어오고 밖에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러 들어오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학원에 와보니까 밑바닥인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미 공부를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기준으로 하면은 뭐 1월달부터 하든 3월달부터 하든 내년 한 바퀴 돌면 시험은 낸다. 이런 커리 안에 있는 것이고
밖에서는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시험 보니까 떨어져요. 두 번째 보니까 운 좋으면 되는 것인데 되기는 힘들다. 격차가 크니까. 그럼 세 번째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선배들이 최소한 3년에 해야 된다. 이 말이 일리는 있는 겁니다. 밖에서 하면 일리가 있고 학원에서는 내가 망쳤다. 정말 수험 공부를 오래 했구나. 시행착오를 했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스터디입니다. 학원에 이제 자랑하는 부분이 스터디가 진행이 되는데 학원인 편성을 해줍니다. 그 진행 횟수는 2차는 주 3회, 1차는 주 6회 진행하는데 1차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2차 중심이고 그 다음 1차 4달 남은 시점에서는 1차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스터디 진행자를 잘 보시면은 그냥 우빈 같은 학생들이 와서 합니다. 합격생들이. 우리가 더 신중하게 선정을 해요. 지금은 누가 하고 있는가? 외교는 작년 수석한 학생이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교는 준비하는 학생. 수석한 학생을 내가 2차 준비할 때 주 3회를 만나요. 그룹 지도로. 1차 할 때는 매일 봐요. 짜릿하지 않아요. 전에 수석한 애가 나를 가르쳐요. 그럼 최소한 시행착오는 맡게 돼요. 수석이 이 시기에 뭘 했구나. 이 시기에 뭘 했구나.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따라가면 최소한 크게 어긋나지는 않겠죠. 내가 노력하는 전제로. 이런 합격생들을 우리가 배정을 하니까 대단히 도움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이죠. 강사가 이제 마지막에는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보는 눈이 합격생보다는 한 단계 위가 되겠죠. 그 답안 특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빈 학생도 약한 과목을 답안 특강을 통해서 보완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이렇게 점프되는 마지막 마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30%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1등하면 50만 원 주는데 50만 원 줄 때 꼭 장학 증서를 거창하게 만들어 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고시생들이 불안함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내가 될까? 뭐 잘하는데 내가 될까? 수석한 학생들도 일주일에 뭐 많이 오면은 제 방에 한 2번씩 옵니다. 선생님 내가 될까요? 성적은 잘 나오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오늘은 조금 모의고사를 못 봤어요.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 증서를 주면은 증서가 쌓이면은 내가 합격으로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불합격하면 환불을 해드리는데 환불은 받지 마세요. 환불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불합격이나 똑같은 얘기니까 시험이 되는 게 훨씬 낫죠. 그래도 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요때까지는 워밍업 기간이니까 이때는 중요하지 않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피셋 캠프로 들어가서는 시험을 100% 응시해야 되고 100% 출석을 해야 되고 그 100명 중에 40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했다 이렇게 하면 환불을 전액해드려요. 5년 동안에 제가 환불해준 기억이 한 명이 있어요. 남학생인데 서울대 자유전공학생인데 되게 잘하던 학생입니다. 떨어질 학생 아닌데 심하게 배탈이 났어요. 시험장에 가서. 그래서 피셋 한 문제 차로 떨어졌어요. 그 이듬해 이제 최종됐는데 그 학생이 있고 2차도 지금 4달 스파르타 캠프에 들어갔을 때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전액 환불해드려요. 저렇게 환불받은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걸 견디고 저 성적을 늘면 전부 다 합격해요. 그 다음 이제 우리 학생들은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는데 뭐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학원에 제일 환영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 하면은 공부가 전혀 안 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우리가 제일 환영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한예종을 졸업했다. 뭐 공대를 나왔다. 우빈 합격생처럼 사학을 전공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 학생들을 원합니다. 그 학생들을 기준으로 선발하는가 그건 아니고 그냥 가끔 이렇게 우리 종합반에 입시를 시키는 부적합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가 하면은 근데 공부 준비가 전혀 안 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학원에 들어와서 해보고 잘 되면 하고 아니면 나가겠다 뭐 이런 친구들 그거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나이가 되게 많은 친구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막 삼촌입니다. 누가 봐도 뭐 만 7인데 고시에 듯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하고 조화가 안 맞기 때문에 받지 않고 또 본인 개인으로 보더라도 시험에 안 되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상담은 모든 학생들이 저하고 소통을 합니다. 전부 전화번호를 교환받고 하기 때문에 저하고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는 합격생들이 해줍니다.
합격생들은 아까 본 대로 일주일에 3번 만나고 뭐 또 6번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고민이다 이런 부분들이 뭐 수석했다, 차석했다 이런 학생들이 다 해결하니까 저런 통로는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합반 일일 수업 일정인데요. 수업이 빡세지는 않습니다. 1차가 있는 날은 하루에 6시간, 1차가 1년에 6개월 정도밖에 없으니까 1차가 없는 날은 4시간. 그럼 나머지 쉬는 시간에 뭘 하냐? 동영상으로 선행학습을 하고 스터디에 참여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 주간 일정입니다. 9시부터 10시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저 정도는 해야 돼요. 저 정도로. 그 시험 임박하면 8시, 11시 이렇게 확장되는 거고 평소에는 저 정도. 그 일요일은 완전히 쉬어야 돼요. 완전히. 일요일은 뭘 하지 마시고. 그 얘기는 전제되는 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하고 일요일은 휴식을 이렇게 충분히 취한다. 잘못하면 일요일도 안 쉬고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공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일요일은 완전히 이렇게 신림동을 좀 벗어나서 좋은 걸 먹으면서 육체 투표를 푼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다 이렇게 하면 헤어지지 마세요. 대신에 동의를 구해요. 내가 베리타스 가서 공부하니까 일요일만 보자. 아니면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날 오후까지 쉬든지 이렇게 쉬서 인간관계 변화를 많이 주는 부분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공부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남친 여친이. 그때는 가차없이 헤어져요. 공부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그 인연이 아닌 겁니다. 20대 인연은 인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표에 장애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가차없이 정리해서 내 목표를 향해 달려야 됩니다. 또 중요한 얘기네요. 통학 문제. 이 지역 신림동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강남, 서초, 방배, 과천, 목동, 송파, 잠실, 분당, 안암, 안암 고대학생들 여기 오면은 여행이지 그게 통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가능입니다. 신촌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역에 이제 1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은 우리 전문가들은 1시간으로 보진 않습니다. 1시간 걸려 오면은 공부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이에요 또. 1시간 걸려 집에 가고 수면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 그럼 하루에 4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그럼 한 달로 치면은 4, 32, 120시간. 그럼 열흘 정도로 버려요. 남들이 30일 공부하는데 내가 20일 한다. 이건 안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확보된 시간에 질이 떨어져요. 피곤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컨디션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성적이 계속 떨어지면은 그것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에 재능을 부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시간을 함부로 쓴다 이런 안이한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와야 되고 요 지역은 통학하세요. 상도동, 신림동. 근데 한 3년 전에 상도동에 계시는 부모님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학원에 이제 학생 부모님이죠. 그 동생은 숭실대학을 다니니까 상도동에 집을 얻은 겁니다. 근데 본가예요, 본가. 본가인데 아버님이 이제 교육열이 대단하세요. 이제 우리 학원에 온 학생은 고대학생이고 그 상도동에 이렇게 다니는데 그 아버님이 한 시험 요맘때 오셨어요. 요맘때 오셔가지고 학원에 이제 다니고 있는 학생이죠. 이사를 하려고 한다, 신림동으로. 상도동이면 굳이 이사 안 하셔도 된다 하니까 한 보름 있다가 이사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왔어요. 왜 이렇게 멀지도 않은데 그렇게 번거롭게 이사하셨어요? 비용도 많이 드실 텐데 하니까 우리 애를 걸어 다니게 하고 싶다 그래요. 차 타는 거 걸어 다니게 해서 시험에 전념을 시키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이 그야 재경적으로 한 4등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 근처에 있는가, 이게 우리가 길에 시간을 버리는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림동에 오면 학원 원룸으로 들어오세요. 시중 원룸도 있지만 학원 원룸이 지금은 자리가 몇 석이 없는데 변호사 시험이 1월 10일 정도면 끝이 납니다. 그때 자리가 또 많이 생기니까 원룸을 보시고 마음에 조금 덜 드시면은 일단 임시적으로 있다가 옮겨도 되니까 학원 원룸으로 들어오면은 우리끼리 있으니까 좋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예전에는 고시생만 원룸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직장인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중 원룸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주변에 대한 통제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리스크가 학원 원룸에는 없고 그다음 비용도 저렴하고 하니까 학원 원룸 들어오세요. 학원 원룸이 가격이 쌉니다. 제일 비싸봤자 20만 원 이 정도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연세대 학생이 신촌에 원룸이 얼마 있냐 하니까 85만 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 학생이 학원에 오면은
학원 원룸으로 들어오면은 한 10몇만 원 내면은 학원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니까 비용도 절약하되 또 분위기도 좋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 식당은 고시 식당으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우리 학원이 식당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고시생 입맛을 우리가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저 식당들이 잘 돼 있습니다. 외부의 식당들이. 인프라들이 오래돼 있기 때문에 한 30만 원 초반대면은 3끼를 먹어요. 20만 원 후반대면은 또 2끼를 먹으니까 식비가 학교 주변보다는 훨씬 더 싸다. 그리고 질은 한 3배 이상 좋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 장소는 시중에 독서실도 있지만 학원으로 들어오세요. 학원으로. 학원 들어오면 가격도 싸고 학원 독서실은 이원화돼서 운영이 됩니다. 하나는 관리반이 있고 학원 독서실 내에 자율반이 있어요. 그리고 관리반에 들어오면은 월 6만 원입니다. 월 6만 원이고 자율반에 가면은 월 9만 원이에요. 다르죠, 시중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가 한 달에 3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관리반에 들어오면 통제를 받으니까 공부 분위기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를 사고 싶다. 이렇게 하면 월 3만 원 더 내면 됩니다. 관리반에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요 관련해서 학원에 들어오시면 학원비 외에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죠? 추가 비용이 교재 비용이 됩니다. 교재 비용인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한 강사분은 교재를 선택해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 한 과목당 비용이 10만 원이 채 안 될 겁니다. 이게 원래 샀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 볼 때까지 쓰는 거니까 교재 비용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 그러면은 국립외교는 한 3과목 한다 이렇게 하면은 교재 비용이 합쳐봤자 한 30만 원이 안 되니까 비용이 그다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식비가 한 30만 원 이렇게 들고 그 외에 독서실비가 관리반으로 들어가면 6만 원 정도 더 들고 나머지는 없죠. 나머지는 없으니까 뭐 보이는 비용이 거의 다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학부모님 주의사항은 고시 진입 단계는 학원에 꼭 같이 오세요.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지도할 건지 또 어떻게 지도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듣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 고시 공부 진행 단계인데 이때는 관여가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까 이제 우비는 보니까 아들인데 걔가 살갑네요 보니까 부모님하고 통화해가지고 일일이 이제 오늘 있었던 얘기 다 하고 저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극명하죠. 우리 애도 이제 뭐 무뚝뚝하거나 살갑다 뭐 이 어느 쪽도 아닌데 중간 정도인데 뭐 아들이 있어도 존재감이 별로 없는데 이 친구는 아까 보니까 뭐 효자예요 효자. 그리고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뭔가는 액션을 취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뭔가를 하고 싶다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건강을 이렇게 좀 살펴가지고 좋은 걸 자꾸 준비해준다 이 정도밖에 할 게 없어요.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공부 잘하고 있나요? 뭐 좀 야단 좀 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고시가 야단 쳐서 합격할 수준의 공부다 이렇게 하면 제가 매일 빠따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불가능해요. 개인한테 맡겨두고 애들을 믿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는 시험이 되면 이제 학원에 안 오셔도 되고 시험이 안 돼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정확하게 정보를 드립니다. 이제 마치고 개별 상담은 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을 겁니다. 한 15분, 뭐 10분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요. 순서에 맞게 기다리시면은 궁금한 부분을 추가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학원에 오시면은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